방 안은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했다. 낮인데도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그 사이로 흘러든 빗줄기가 침대 위를 갈랐다. 땀에 젖은 살결 위로 그림자가 춤췄다. 아내의 헐떡임은 거절과 욕망이 뒤섞인 소리였다. 민호, 제발.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그녀의 두 손은 그를 밀쳐내지 못했다. 오히려 민호의 어깨에 매달리듯 움켜쥐고 있었다. 민호는 뜨겁게 달아오른 숨을 내쉬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안 된다고 말할 때마다 넌 더 솔직해져. 그게 넌 줄 알았지. 그의 손길이 그녀의 뒷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피부가 전율하듯 떨렸다. 아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그와는 전혀 다른 감각이 몸을 장악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내 남편? 민호는 낮게 웃었다. 그놈은 널 몰라. 넌 언제나 내 앞에서만 살아 있었어. 그건 너도 알잖아. 그 말에 아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래전 고등학교 교정의 한 구석이 불현듯 떠올랐다. 교복 치맛자락이 바람에 흩날리던 어느 여름날, 민호는 교실 창가에 앉아 있던 그녀를 바라보다가 불쑥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넌 남자애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알아?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지만 가슴이 요동쳤다. 민호는 늘 자신감 넘쳤고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다. 그리고 어느 날 체육관 뒤편에서 둘만의 비밀스러운 순간이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첫 스킨십, 숨 막히는 떨림. 그날 이후 그녀는 민호를 피하려 했지만 민호의 집착은 더 깊어졌다. 시간은 흘렀고 그녀는 결국 민호가 아닌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다. 안정된 가정, 평범한 일상, 그 모든 게 굳건해 보였지만 민호와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은밀하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다. 민호의 입술이 가까워졌다. 그녀는 밀쳐내려 했으나 팔은 허공에 힘없이 떨어졌다. 그만하자. 그만할 수 있으면 벌써 했겠지. 민호의 눈빛은 짐승처럼 매서웠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 속에서 결국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떨리는 속눈썹 위로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저항을 멈췄다. 민호의 품에 안긴 채 한숨처럼 낮은 목소리를 흘렸다. 민호. 그 순간 탁자 위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아내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지만 민호는 태연하게 웃으며 화면을 집어들었다. 20주년 동창회 꼭 참석 바랍니다. 민호의 눈빛이 번쩍 빛났다. 그는 화면을 그녀 눈앞에 내밀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봐라, 운명은 우리를 다시 불러. 동창회 거기서도 넌 내 거야. 아내는 멍하니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마치 체념한 듯 고개를 떨궜다. 그 미묘한 순간 그녀의 표정은 거부와 동의가 뒤섞인 위험한 미소로 변했다. 퇴근길, 남편은 땀에 젖은 넥타이를 느슨히 풀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20주년 동창회 순간 오랜 기억들이 뒤엉켜 뇌리를 스쳤다. 첫사랑의 얼굴, 친구들에게 배신당했던 날,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때의 비밀. 남편은 핸들 위에서 손가락을 떨며 생각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 다가왔다. 그는 아직 망설이고 있었지만 아내는 메시지를 힐끗 보고는 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 꼭 가봐. 오랜만에 추억도 쌓고 좋잖아. 그 미소는 응원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음영을 담고 있었다. 남편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끼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야겠지. 아내는 그의 대답을 듣자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다시 미소를 지었다. 호텔 연회장의 문이 열리자 낯익은 웃음소리와 함께 잊고 있던 이름들이 쏟아졌다. 야, 정우 맞지? 너 머리 많이 빠졌네. 아, 진짜 오랜만이다.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 카메라 셔터, 누군가의 큰 웃음. 모두가 20살로 돌아간 듯 들떠 있었다. 하지만 정우의 얼굴엔 쉽게 웃음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서성이며 주변을 훑었다. 아내는 이미 다른 테이블로 건너가 있었다. 짙은 네이비색 원피스, 단정한 듯 섹시한 실루엣. 그녀는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누군가와 웃고 있었다. 그 옆엔 민호가 있었다. 정우는 잠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일었다. 괜히 예민해지는군. 스스로 중얼거리며 잔을 들었지만 손끝이 조금 떨렸다. 정우야? 익숙한 음성이 뒤에서 들렸다. 그가 돌아보자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얼굴이 서 있었다. 지리언이었다. 시간이 그녀의 눈가에 작은 주름을 남겼지만 그 미소만큼은 그대로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넌 여전하네. 그들은 한참을 그런 식으로 짧은 말들만 주고받았다. 말 한마디마다 잊고 있던 감정이 스멀스멀 되살아났다. 한때 정우는 지연에게 모든 걸 걸었었다. 하지만 졸업식 무렵 그녀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얼마 후 정우는 알게 되었다. 지연이 자신을 떠난 이유가 민호 때문이라는 걸. 사회자의 멘트가 이어지고 큰 스크린에 고등학교 시절 사진이 띄워졌다. 운동장, 교실, 수학여행. 정우의 시선이 사진 속 그 사건으로 멈췄다. 사진 속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누군가의 배신으로 학교 안에 커다란 소문이 돌았다. 그날 이후 정우는 친구들에게서 멀어졌고 그 상처는 그대로 세월 속에 묻혀 있었다. 잔이 채워질 때마다 웃음소리는 커졌고 정우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그때 아내의 웃음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그녀는 민호와 너무 가까이 앉아 있었다. 서로의 팔이 스칠 만큼. 정우의 시선이 멈췄다. 민호가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어왔다. 두 남자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민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잔을 들어 올려 건배를 했다. 정우는 억지로 잔을 들어 응했다. 하지만 그 잔사리로 묘한 전류가 흘렀다. 이런 자리, 진짜 오랜만이지? 민호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러게. 잘 지냈어? 그럭저럭. 넌 여전히 착하네. 민호의 입꼬리가 묘하게 올라갔다. 정우는 그 표정이 불편했다. 왜? 아니, 그냥 넌 늘 그런 놈이었잖아. 착하고, 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다루기 좋았지. 그 말에 정우의 손이 잔을 움켜쥐었다. 순간, 예전 기억이 스쳐갔다. 민호의 농담, 그의 뒤에서 웃던 친구들, 그리고 지연의 흔들리는 얼굴. 정우는 억눌러온 감정을 삼켰다. 그땐 다 애들 장난이었지. 장난? 민호가 낮게 웃었다. 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나 보네. 짧은 정적. 그리고 민호는 시선을 돌려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는 잔을 들며 부드럽게 웃었다. 정우의 가슴이 또 한 번 무겁게 내려앉았다. 연애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자, 이제 다들 한마디씩 추억을 나눠볼까요? 사람들이 돌아가며 옛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누군가는 웃겼고,
누군가는 울먹였다. 하지만 정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눈은 계속 아내와 민호에게 머물러 있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대화는 없었지만 묘하게 동조된 리듬이 있었다. 잔을 드는 타이밍, 고개를 숙이는 각도, 심지어 웃음까지. 정우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행사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은 흩어져 나갔다. 정우는 한쪽 구석에서 지연과 마주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정우야, 오늘 너 좀 달라졌더라. 달라졌다고? 예전엔 항상 웃었잖아. 근데 오늘은 무섭더라. 정우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마음을 찔렀다. 사람은 변하니까. 그렇지. 나도 변했어. 우리 모두.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 시선이 향한 곳에는 여전히 민호와 웃고 있는 아내가 있었다. 지연이 낮게 말했다. 정우야, 조심해. 민호 예전에도 그랬잖아. 정우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밖으로 나오자 늦은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정우는 주차장 쪽으로 향했다. 그때 호텔 뒤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목소리. 오랜만에 봐서 좋았어. 그래, 나도. 정우는 숨을 죽였다. 벽 뒤로 아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옆에는 민호의 그림자가 있었다. 민호의 손이 그녀의 팔을 스치며 머물렀다. 다음엔 둘만 봐야지. 민호, 누가 보면 보게 더, 그게 더 짜릿하잖아.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쳤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시야가 흐려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다. 정우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호텔 뒤편에서 들은 아내의 목소리가 귀 안에서 계속 맴돌았다. 보게 더, 그게 더 짜릿하잖아. 민호의 낮은 웃음과 함께 그 대사가 되풀이되며 머릿속을 찢었다. 침대 위에서 그는 천장을 응시했다. 아내는 이미 곤히 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어렸다. 그 미소를 바라보는 순간 정우의 속은 타들어갔다. 대체 언제부터였지? 목구멍 깊은 곳에서 말이 흘러나왔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민호는 예전에도 그랬다. 남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지연 때도 그랬다. 그때의 자신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조용히 물러났고 결국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내렸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아침 식탁.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진짜 재밌었지? 너 술 좀 많이 마셨더라. 정우는 묵묵히 신문을 들었다. 신문 글자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민호도 참 반갑더라. 그 사람 아직도 유머 감각이 있더라. 그 한마디에 정우의 손끝이 멈췄다. 신문지가 바스락거렸다. 그래?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짧게 물었다. 그러게 너희 둘 예전엔 그렇게 친했는데 왜 연락 안 했어? 그녀의 음성엔 아무 의심도 조심도 없었다. 정우는 천천히 신문을 접었다. 그럴 일이 있었으니까. 무슨 일? 그냥 학창 시절 일이지. 아내는 잠시 정우를 바라보다가 그 일?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의 눈이 반짝였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민호가 그러던데. 너 그때 학교에 소문 돌았었다고. 많이 힘들었지?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민호가 그 얘기를 했다고?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속이 끓어올랐다. 아내는 무심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도 지금은 다 잘 됐잖아. 그때 일. 그냥 잊어버려. 정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잊으라고?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을까? 그날 밤의 조롱, 친구들의 비웃음, 그리고 지연의 눈물까지. 그 모든 걸 민호가 또다시 꺼냈다는 사실이 정우를 무너뜨렸다. 그날 오후 정우는 회의 중에도 멍했다. 회사 동료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과장님, 보고서 결제 좀. 아, 그래? 거기 놔둬.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엑셀 창 대신 그는 호텔 뒤편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민호의 실루엣, 아내의 숨소리. 당신은 항상 착하잖아. 민호의 말이 귓가에 다시 맴돌았다. 착해서 그래서 빼앗기기만 하는 건가? 정우는 고개를 떨궜다. 그때 책상 위 전화가 울렸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였다. 오늘 저녁 좀 늦을 것 같아. 거래처 미팅 있어서. 그래. 왜?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 피곤해서.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피곤해. 민호가 그러는데 요즘 회사 일도 많대. 그 순간 정우의 시야가 번쩍했다. 뭐라고? 아, 어제 잠깐 통화했어. 동창회 끝나고 안부 인사했는데 그는 전화를 끊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통화까지 했다고? 밤, 정우는 차를 몰고 민호의 회사 앞을 지났다. 불이 켜진 사무실 창문 너머 민호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다. 그 그림자 옆에 또 다른 실루엣이 있었다. 길고 가느다란 익숙한 모습. 아내였다. 정우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두 눈이 충혈됐다. 창문을 내리고 차 안의 공기를 깊게 들이켰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확인하자. 그래야 끝낼 수 있다. 그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한 거리를 걸었다. 회사 유리문 너머로 아내가 웃으며 민호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목 위로 스쳤다. 그 짧은 스침조차 정우에겐 칼날 같았다. 정우는 멈춰섰다. 그의 표정엔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있었다. 배신, 그리고 공포. 그날 새벽, 정우는 책상 앞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민호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의 회사, 프로젝트, SNS, 인맥, 그리고 최근 업로드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사진 속엔 민호의 잔과 그 옆에 놓인 아내의 커피잔이 있었다. 잔받침에 금색 무늬가 집에서 쓰는 것과 똑같았다. 그는 마우스를 내려놓았다. 숨이 가빠졌다. 머리가 멍해졌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다. 아내는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어제는 피곤해서 바로 잤어. 미팅도 길었고. 그녀는 무심히 웃었다. 정우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래, 좋은 사람하고 있었겠네. 그녀는 잠시 멈췄다. 뭐? 민호 말이야.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었다. 또 그런 얘기야? 질투라도 하는 거야?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눈빛은 전날 밤과 달랐다.
어딘가 차갑고 계획적이었다. 무슨 뜻이야? 아니, 그냥 이번엔 끝까지 볼 거야.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정우는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정우는 조용히 움직였다. 출장 명목으로 하루 이틀씩 집을 비우며 아내의 동선을 기록했다. 택시 영수증, 통화 기록, 카드 내역,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확신했다. 그녀는 민호와 만나고 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가 느낀 건 분노보다도 기묘한 평온이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 결말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정우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번엔 안 당해. 며칠 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정우야, 오랜만이다. 점심 한번 하지? 정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나도 하고 싶었어. 그날 약속된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민호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다. 요즘 너 표정이 많이 달라졌더라. 뭔가 있어?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있지. 이번엔 내가 이기는 판이야.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정우는 커피를 천천히 들었다. 너, 사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 난 잃는 데 익숙하지만 이번엔 달라. 그 말 뒤로 짙은 정적이 흘렀다. 둘 사이의 놓인 공기는 무겁고 냉랭했다. 민호는 잠시 웃더니 낮게 말했다. 역시 넌 변했어. 근데 말이야, 그 변한 얼굴. 내 아내도 알까? 정우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야. 너도, 그리고 그녀도. 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정우는 어둠 속에서 아내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이 들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탁자 위엔 오늘 하루 동안 모은 기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통화 내역, 교통카드, 신용카드 사용 시간표. 모두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조각들이었다. 그의 시선이 창가로 향했다. 창밖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차분하지만 어떤 결심이 깃든 눈빛이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의 시간이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로 아내를 깨웠다. 오늘 점심에 회사 근처로 와. 같이 밥 먹자. 그녀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갑자기?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고. 보고 싶어서 그래.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웃었다. 그래, 알았어. 정우의 웃음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눈빛엔 차가운 계산이 있었다. 점심시간. 그는 일부러 민호의 회사 근처 카페를 골랐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거리엔 늘 민호의 차가 있었다. 여기 앉자. 정우는 창가 자리를 가리켰다. 아내는 창밖을 흘끔 보며 말했다. 여기 민호 회사 근처 아니야? 그래서 골랐어. 왜? 그냥 우연이라도 마주치면 반갑잖아. 그녀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정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주문을 건넸다. 커피는 예전처럼 라떼로?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커피잔을 밀어줄 때 그녀의 손끝이 스쳤다. 순간 그녀의 몸이 약간 떨렸다. 정우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요즘 자주 나가더라. 친구들이랑? 뭐 이래저래. 민호도? 그녀는 살짝 눈을 피했다. 가끔. 정우는 커피를 천천히 들었다. 그의 표정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불길 같은 감정이 서서히 일어났다. 며칠 뒤, 정우는 일부러 늦게 퇴근했다. 그날 밤, 그는 집 근처의 골목을 서성였다. 그의 눈은 어두운 거리 끝 익숙한 실루엣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보았다. 민호의 차, 그 옆에서 내리는 아내의 그림자.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빠르게 집으로 들어갔다. 정우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분노는 없었다. 그저 조용한, 묘한 평정. 그는 천천히 뒷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정우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점심시간 괜찮지? 오랜만에 술 한잔하자.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대답했다. 좋지. 근데 무슨 일 있어? 그냥 옛날 생각나서. 식당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민호는 여전히 느긋하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요즘 잘 지내지? 너희 부부 여전하더라.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도 내 덕분에 요즘 많이 배웠어. 내 덕분? 응,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런 거 말이야. 민호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정우는 그 반응을 즐겼다. 며칠 뒤, 아내의 생일이 다가왔다. 정우는 직접 케이크를 준비했다. 촛불을 켜고 그녀를 불렀다. 생일 축하해. 그녀는 놀라며 웃었다. 기억하고 있었네. 당연하지. 그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가 눈을 감는 순간 정우의 시선은 거실 구석에 놓인 가방으로 향했다. 그 안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사진 찍자. 그는 휴대폰을 들고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카메라를 들었다. 웃어. 찰칵 플래시가 터지며 그녀의 얼굴이 밝게 빛났다. 그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누가 봐도 평온하고 행복한 부부였다. 하지만 정우의 눈빛은 그 평온의 이면에서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그 사진을 SNS에 올렸다. 내 인생의 반쪽,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댓글엔 행복해 보여요라는 글들이 쏟아졌다. 민호의 계정에서도 좋아요가 찍혔다. 정우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차가운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민호의 회사 내부 메신저엔 정우의 아내와 민호가 함께 찍힌 사진이 유출되었다. 출장지의 호텔 복도 CCTV에서 캡처된 장면. 누가 찍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민호는 그날 이후 회사에서 사라졌다. 아내는 울며 변명했다. 그건 오해야. 설명할 수 있어.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나한테 설명해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우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난 다 이해해. 대신 이제 내 차례야. 비가 내렸다. 작고 차가운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릴 때마다 정우의 머릿속은 점점 맑아졌다. 그가 오랫동안 눌러왔던 분노는 이미 형체를 잃고 이제는 어떤 계산된 냉정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는 컴퓨터를 켰다. 메일함엔 자신이 보낸 익명 제보가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부 감사팀입니다. 제보하신 내용 확인 중입니다. 그 한 줄로 충분했다. 민호의 이름은 곧 사라질 것이다. 정우는 의자에 기대어 숨을 내쉬었다. 이게 시작이야. 며칠 후, 민호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 거래처 문서 유출, 이해충돌 의혹,
증거들은 모두 완벽했다. 누가 봐도 치밀하게 맞춰진 조각들이었다. 정우는 그 뉴스를 보며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그의 휴대폰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민호, 너야? 그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사진 한 장을 보냈다. 그날 동창회에서 찍힌 단체 사진,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문장. 우연은 없더라. 아내는 불안했다. 그녀의 눈 밑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요즘 민호랑 연락 안 해? 정우의 물음에 그녀는 움찔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 이제 상관없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정우는 그 떨림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 솔직해지자. 며칠 뒤 아내의 친구들이 모이는 모임에 정우는 일부러 따라갔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말리지 못했다. 자리마다 낮은 속삭임이 돌았다. 저 부부 요즘 이상하지 않아? 남편이 뭘 알고 있는 것 같던데. 정우는 그 소문이 퍼지는 걸 막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불을 지피듯 덧붙였다. 다들 걱정 마세요. 우린 괜찮아요. 그 미소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가면이었다. 그날 밤, 아내는 처음으로 정우에게 울며 말했다. 이제 그만해. 나도 무섭다고. 정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무서운 건 나야. 넌 한 번도 내가 무서울 때가 없었잖아. 시간이 흐를수록 정우의 복수는 점점 형태를 잃었다. 그의 눈엔 분노와 허무가 교차했다. 그때 뜻밖의 이름이 그의 메일함에 들어왔다. From 지연 오랜만이야, 정우. 그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였다. 그녀가 왜 지금? 메일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그만해. 너는 이미 충분히 잃었어. 정우의 손이 멈췄다. 그녀가 아직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기억 저편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 시절 아무것도 몰랐던 따뜻한 눈빛.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연, 내가 뭘 알겠어. 하지만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의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흔들렸다. 다음 날 정우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지연은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정우, 이제 그만해. 그녀는 단호했다. 그 사람들도 잘못했지만 넌 지금 그들보다 더 무섭게 변하고 있어. 정우는 웃었다. 넌 아직도 착하네. 그게 내가 잃은 거야. 그 착함.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창밖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빗소리 속에서 지연의 한숨이 섞였다. 복수는 결국 너를 삼켜. 그걸 모르진 않잖아.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그의 얼굴 위로 빗물이 떨어졌다. 지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이미 너무 멀리 왔어. 그날 밤,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다. 눈빛 속엔 차가운 공허만이 남아 있었다. 탁자 위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민호, 아내, 그리고 자신, 한때 웃고 있었던 세 사람의 얼굴. 정우는 그 사진을 천천히 찢었다. 조각난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그의 숨이 함께 무너졌다. 끝낼 때가 됐어. 밤은 깊었다. 정우는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와인 한 병과 찢겨진 사진 조각들, 그리고 핸드폰 한 대. 그 화면엔 민호의 이름이 계속 깜빡였다. 민호, 제발 만나자.
오해라고. 다 오해야. 정우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와서 오해라니 웃기잖아. 그는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다. 대신 하나의 링크를 보냈다. 그날 민호가 거래처 문서를 조작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 정우가 직접 만든 함정이었다. 보내는 순간 화면에 읽음 표시가 떴다. 잠시 후 아무 반응도 없었다. 정우는 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다. 이제 끝났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젖은 머리카락, 흐트러진 옷차림의 아내가 들어섰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엔 낡은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당신이 한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가 모든 걸 잃었어. 직장도, 사람도. 그리고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너도겠지.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해야 했다고 생각했어. 아내는 손에 쥔 편지를 던졌다. 그 편지는 오래된 노란 종이에 적혀 있었다. 정우에게 미안해. 난 내 아내를 사랑해. 필체는 민호의 것이었다. 정우는 잠시 멈췄다. 이게 뭐야? 그가 자살했어.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지. 당신이 보낸 영상 보고 나서 바로 그녀는 흐느꼈다. 당신은 결국 사람 하나를 죽인 거야. 거실은 정적에 잠겼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정우는 천천히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그 속에 자신은 낯설었다. 이름 없는 괴물의 얼굴. 그때 그의 폰이 울렸다. 지연 정우야. 제발 그만. 이제 그 사람도 없어.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장을 썼다. 이제 나도 없어. 그는 거울에 손을 댔다. 차가운 유리가 손끝에 닿자 눈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흘렀다. 새벽,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지연이 급히 문을 열었을 때 정우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멀쩡히 살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죽었대.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정우? 몰라. 그냥 끝내고 싶었어. 그 끝이 이거야? 그래. 그게 내가 만든 결말이야. 지리언은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았다. 이제 그만. 넌 벌을 충분히 받았어.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다. 그는 그 온기에 잠시 눈을 감았다. 며칠 후 모든 것이 조용히 정리됐다. 민호의 죽음은 우발적 사고로 처리되었고 정우의 회사에서도 더 이상 그를 부르지 않았다. 아내는 집을 떠났다. 그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현관 앞에 짧은 메모만. 우린 서로를 너무 잘 알아버렸어. 정우는 그 종이를 구겨버리지 못했다. 대신 다시 거울 앞에 섰다. 그 속의 남자는 이제 미소 짓고 있었다. 그래, 이게 진짜 나였지. 비가 멈춘 뒤 도시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맑았지만 그 빛 속엔 왠지 모를 슬픔이 섞여 있었다. 지연은 정우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밀었다. 집 안은 차가웠다. 불 꺼진 거실, 먼지가 쌓인 컵,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있던 정우. 그의 눈은 멍했고 손엔 한 장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다가갔다. 정우. 그가 고개를 들었다. 왔구나. 목소리는 낮고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지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옆에 앉아 조용히 숨을 맞췄다. 그 사람은 떠났대. 알아.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야?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문 밖을 바라봤다. 모든 게 끝났어. 그의 말은 마치 결심이라기보다 선언 같았다. 아니,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끝난 게 아니라 다 무너진 거야. 정우가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같은 말이잖아. 아니, 달라.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무너진 건 다시 세울 수 있어. 하지만 끝난 건 정말 사라지는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지연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정우, 나 아직 당신을 믿어. 믿을 게 뭐가 남았다고. 당신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봤어. 그건 미움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야. 정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넌 참 이상한 사람이야. 다 알고도 내 옆에 있어. 나도 죄가 있으니까. 지리언은 작게 웃었다. 그때 널 버렸잖아. 그날 너 혼자 남겨두고. 그 말에 정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잊은 줄 알았던 기억들이 밀려왔다. 운동장, 비 내리던 오후, 그리고 그날 지연의 눈빛. 정우는 천천히 몸을 떨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세상이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한 게. 지연은 눈을 감았다. 우리 너무 멀리 와버렸네. 며칠 뒤 정우는 사라졌다. 아무런 말도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집에는 깨끗이 정리된 탁자와 하나의 메모만 있었다. 나는 거울 속에서 나를 잃었어. 지연은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다. 읽을수록 눈물이 나왔다. 그는 그렇게 아주 조용히 세상에서 지워졌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지연은 우연히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한 남자를 봤다. 뒷모습이 익숙했다. 그는 아이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지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설마 그녀가 다가가려는 순간 남자가 돌아봤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멈췄다. 잠시 후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낫겠지. 파도가 부서지고 하늘은 맑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잘 살아. 이제는 정말로. 봄의 끝자락, 바람이 유난히 맑았다. 도시의 거리에는 벚꽃이 피 흩날리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지연은 그날 우연히 한 뉴스를 보았다. 기업인 정우, 실종 후 6개월 만에 공식 사망 처리. 잠시 화면을 바라보던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무심히 리모컨을 눌렀다. 결국 그렇게 됐네. 창문 너머로 빛이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한 장의 흰 봉투가 보였다. 보낸 사람 윤서연, 정우의 아내였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지연에게. 당신이라면 언젠가 진실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내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에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 속엔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그곳에는 서연이 있었다. 평소의 차분한 얼굴이 아니었다. 눈빛은 냉정했고 표정엔 오래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건 고백이에요. 내가 한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지연은 숨을 죽였다. 당신들이 몰랐겠지만
정우가 나에게 처음으로 거짓말을 한 건 10년 전이었어요. 그때 이미 그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여자가 당신이었어요. 지연의 손이 떨렸다. 민호는 단지 도구였어요. 그를 유혹한 것도, 흔들리게 만든 것도 내가 한 일이에요. 정우가 가장 아끼던 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그의 복수는 결국 내 복수였어요. 그는 내가 만든 함정에 걸려든 거예요. 그걸 깨닫지도 못한 채 자신이 이겼다고 믿었겠죠. 화면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영상 속 서연은 마지막으로 웃었다. 지연 씨, 당신이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그 모든 걸 끝냈다는 뜻이에요. 나는 잃은 게 없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영상은 끊겼다. 지연은 오랫동안 말을 잃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하나씩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서연의 미묘한 표정들, 정우의 오해, 민호의 몰락, 그리고 그 모든 우연처럼 보였던 사건들. 모든 건 하나의 완벽한 설계였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손끝이 얼얼했다. 끝의 시작이라 결국 그 말이 그거였구나.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서연, 넌 결국 다 이겼어. 하지만 넌 이제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겠지. 그녀는 봉투를 조용히 찢어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 저녁 뉴스 속에서 또 하나의 짧은 기사가 흘러나왔다. 윤서연, 해외 이민 소식. 모든 걸 내려놓고 새 인생을 살고 싶다. 지연은 TV를 끄고 커튼을 닫았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한 달 뒤, 지연의 우편함에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다. 모래사장에서 찍은 사진. 해변을 걷는 두 남녀의 뒷모습. 그 중 한 남자의 팔에는 익숙한 시계가 있었다. 정우의 것이었다. 지연은 조용히 웃었다. 결국 둘이 만났구나. 그게 복수였든 사랑이었든 이젠 아무래도 좋네. 그녀는 사진을 봉투에 넣고 불을 붙였다. 불길이 천천히 사진을 태워갔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남았다. 끝의 시작은 다시 사랑에서 비롯된다.